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한미연합을 축소하거나 폐기했던 충격적인 원현.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최고조로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유의 방패훈련에 북괴 김정은이가 발칵 뒤집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해에서, 서해에서, 중심에서, 남해에서 한미일 공중자산, 또 육군, 공중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드론 리포까지, 비원비 랜서까지, 원산 앞바다까지 띄우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 좀 잘 봐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한미연합훈련은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7차 핵실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북괴가 다시 한 번만 도발을 하면, 이 무인기 도발을 하면 평양 하늘에 북한 전역에 10배, 100배의 스텔스 드론을 날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에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군에 마음을 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의 핵은 핵으로 잡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실제로 김정은이를 레짐 체인지나 또 코피 작전으로 제거하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계속 읽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김정은이가 경악하는 B-52H가 드디어 떴습니다. 미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김정은에게 경고장을 날렸으며, 저의 내부 소식통인 WTR 소식통이 지금 북한 휴전선 4개 군단 초유의 사태,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알았었는데, 북한 4개 군단의 민경들까지 벌써 3개월째 배급을 못 받고 있다라는 이 작금의 사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리방송 VOA가 제목부터 뭐라고 달았느냐. 미국과 한국 B-52H 연합훈련, 강력한 대북 경고, 핵 사용 생각조차 말라 김정은아. 미군 전략 폭격기 B-52H를 동원한 미한 연합 공중훈련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략 자산들의 연이은 한반도 전개로 대북 억지력이 향상할 것이라고도 진단했습니다. 미국 해군 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인 샘 탕 그레드 교수는 최근 실시된 미국과 한국의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필요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핵 무기로 방어할 것이라는 신호를 북한에 강력하게 보낸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 대령 출신인 탕 그레디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미사일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의도는 김정은과 그의 장군들이 핵무기를 사용해 다른 나라들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의 핵무기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강력하다라며, 앞서 미국과 한국 공군이 30일 한반도 상공에서 B-52H 스트렛 토포트레스와 함께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 B-52H 스트렛 포토트레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폭격기입니까? 주한미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번 훈련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방위 능력, 신속한 전개, 확장 억제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상호 운영성을 더욱 강화할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주한미군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확보하기 위해 영내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고 있으며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B-52H, 김정은이가 경영하는 B-52H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과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등 32톤에 달하는 무기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닛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B-52H는 핵무기 사용으로 전환되는 전쟁에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항공기를 한국에 전개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핵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고, 그럴 때 미국과 한국이 함께 작전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B-52H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가 북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 해군 전투 조종사 출신인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 공중훈련에 동원된 B-52H 전략 폭격기가 핵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억지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미국이 3대 핵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미 우리는 핵 잠수함을 그곳에 한국에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북한에 말하려는 것은, 김정은에게 말하려는 것은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B-52H 한국 전개는 지난 4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 이후 2달여 만이며 미국 핵 추진 잠수함 SSGN 미시간함이 부산에 기항했다 떠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핵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미래 어느 시점에 기항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은 무기가 잠항이 가능하고 수개월 연속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의 막강한 최강 전력 무기 중 하나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최근 미국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잇따라 전개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북 억제력을 향상하는 등 2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탕 그레이드 교수는 억지력은 태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라며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사용해 한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미국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이가 똑똑히 알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6일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한국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 어떤 정권이든 정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또 다른 군사 외신은 이번에 B-52H 한반도 훈련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나라며 이 바다에서는 SSGN 같은 미시건함, 또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 공중에서는 핵탄을 투하할 수 있는 B-52H
왜 띄었겠나? 하늘과 또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에는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우리 주한미군의 그레이 이글 20기나 있죠. 그 그레이 이글은 스텔스가 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카셈 솔레이마니를 저격했던 이 무인 드론 폭탄 아닙니까? 그러니 하늘과 땅, 바다에서 김정은 너는 핵 쓸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끝난 거야, 너는. 응? 라고 미국의 전문가들과 미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정말 이 정도로 북한이 심각한지는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 선생께 잠깐만요. 그 정권에. 자, 정성산 감독님, 정성산 TV에 알려드려요. 지금 현재 북한군 4개 군단 난리가 났어요. 왜? 저도 얼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지금 북한의 열악한 식량난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군, 자, 저 강원도 1군단, 뭐 여기 5군단, 2군단, 4군단, 이 강원도요. 특히 4개 군단 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공급 노르마가 제일 좋다는 민경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북한이 민경에도 벌써 석 달째 배급을 못 줬다라는, 이거는 초유의 사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북한군 제2군단 9사단 소식, 인민군 제7사단 소식을 종합을 하면 또 5군단 17년대인가? 여기에서 온 소식, 또 1군단 민경에서 온 소식들을 종합을 하면 지금 현재 북한군 민경 초소, 민경 애들 3개월째 식량을 공급을 해주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에 자체로 식량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는 제가 좀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좀 이따가. 여러분, 북한의 민사행정경찰 민경은, 자, 북한에서 제일 공급이 높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 말로 하면 노르마, 이제 그 호봉이라고 하죠. 북한군에서 제일 공급 수위가 높은 건 이제 비행사, 그 다음에 잠수병, 그 다음에 이제 정찰병, 그 다음에가 이제 민경입니다. 이제 북한군 민경은 이제 그 9사단, 뭐 2군단, 5군단, 1군단 155마일에 다 해서 한 16개 중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대만 해도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북한의 민경 하면은 6만 명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민경들은 아무리 고난의 행군데도 공급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민경까지도 공급을 못 해주고 있는 이 충격적인 초유의 사태. 자, 그러면서 개성에 있는 민경 후방총국 관계자 소식통이 말했어요. 얘네들도 깜짝 놀랐단데, 개성에는 2군단 산하에 민경으로 들어가는 후방 창고가 있는데, 얼마 전에 밀가루, 러시아산 밀가루와 중국산 옥수수가 들어와서 그것도 열흘간이나 기다려서 타갔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군 휴전선, 북한군 최전연 전초전에서 근무하는 북한군 민경들한테까지도 식량을 배급해주지 못하는 이 초유의 사태. 길이니까 그 이제대, 그러니까 일선 민경 그 다음에 이제대 보병, 알보병 애들은 어디로 갔나? 이제대 알보병 애들은 아예 굶고 산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면 자체로 식량을 해결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겠지요. 이 소식은 원산에 있는 알 소식통도 이 1군단 소속의 민경 후방총국 후방총국의 아즈마이의 입을 통해서도 들어왔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이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북한 인민들도 지금 식량난으로 정말
죽기 살기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민경에까지도 이렇게 쌀 한 톨을 몇 개월째 배급해 주지 못하는 이런 충격 사태에 1군단 후방사령부 그 아주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인민군대는 인민군대가 아니고 산으로 들러 먹고 살기 위해 산으로 들러 풀을 뜯으러 다니는 짐승으로 변했다. 야, 저도 민경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제 86년도 군복무 입대한 이후에 2군단에서 이제 6사단에서 군복무를 좀 민경 군복무를 했거든요. 아니 이거는 정말 야 진짜 이 WTR 소식통 1군단에 있는 후방사령부 후방총국의 그 아주머니가 했던 이야기, 이거는 인민군대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풀을 뜯으러 다니는 짐승으로 변했다. 어찌되었든 저 김정은과 김여정, 저 백두혈통 그 뱀 대가리만 딱 따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시대에 우리는 반드시 북한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한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얼마 전에 현대그룹의 현종원 회장이 방북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다가 한마디로 북한에 의해 발칵 뒤집어졌죠. 이번에 북한이 그것도 외무성에서 현종원 회장 오지 마라고 발칵 뒤집어 엎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기저들에 김정은이가 지금 한바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고 저의 WTR 소식통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시대의 북괴 김정은, 핵에는 핵으로, 또한 북한 인권이라는 또 다른 핵으로 김정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김정은이가 얼마나 화났으면 금강산에 있는 우리 한국의 재산들, 자산들, 건물들을 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폭파시키라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라는 소식. 북한 강원도 고성항과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에 대한 무단 철거 작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상업위성이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에 따르면 고성항에 있는 이 한국의 건물들인 호텔과 횟집, 별장, 시설 등이 철거돼 벽만 남은 채 방치되어 있고, 이 부두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 시설도 계속 철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몇몇 건물은 아예 폭발을 해버린 듯한 흔적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김정은이가 더러운 건물들 없애버리라 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이 지금 한국의 재산들, 한국 건물들에 대한 철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항심을 김정은이가 이렇게 건물들을 폭파시키라 라는 이 반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강산 남측 시설에 대한 북한의 무단 철거가 악화되는 남북 관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위성인 플래닛 랩이 지난 6월 15일 촬영한 북한의 강원도 고성군 고성항 위성사진에 따르면 부두에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시설을 비롯해 남측 시설이 계속 철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착장에 있던 해금강 호텔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포착된 철거 잔해가 정리된 반면 새로 철거에 들어간 건물과 시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3일부터
2023년 6월 15일까지 촬영된 위성 사진을 비교하면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해금강 호텔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성 횟집과 금강산 패밀리 호텔도 철거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폭탄 자국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지붕이 벗겨지고 벽체만 남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호텔 옆에 있던 간이주택 19동도 대부분 철거되고 일부 몇 동만 남아 있습니다. 간이주택 뒤편에는 별장 시설로 보이는 두 동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들도 철거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김정은이가 2019년 10월 금강산에 도착을 해 보기만 해도 너저분한 남조선 남측 시설을 싹 다 드러내고 북한식으로 새로 지을 것이라고 이 지시를 내린 이후에 계속해서 철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송항 부두 시설이 계속 철거 중인 가운데 별장 시설로 보이는 두 개의 큰 건물은 이미 완전히 해체됐고 벽체만 일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발 방식으로 산산이 부서뜨린 건물들이 여기저기 있으며 폭발 방식으로 건물을 해체한 가루 형태의 잔해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이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의 이 남조선 건물, 이 한국 건물을 폭파라는 지시가 내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금강 패션 타운과 캠핑카 주차장 시설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활용이 예상됩니다. 자, 금강산 관광객의 숙박시설로 사용한 구령마을에 200여 개의 간이주택과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교회단에 이색 공연이 열렸던 둥근 돔형의 공연장, 원종각, 동관 건물 등도 이미 철거됐거나 마지막 철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구령마을의 간이주택은 대부분 철거되고 일부만 남았으며 원종각, 동관과 면세점이 있던 서관 건물 지붕이 사라진 채 철거가 진행 중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호텔 리조트 기업인 아난티가 완공한 콘도 숙박시설도 철거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2021년 5월 3일자 위성사진에는 콘도 8개 동과 관련 시설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2023년 6월 15일자 위성사진에는 폭탄 맞은 것 같이 흔적만 남아있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북한이 남측 재산을 일방적으로 철거 중인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강하게 북한이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명시된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 보호를 위반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는 명백한 남북 합의의 위반이자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라며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로 나와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말을 듣겠습니까? 결국은 이 소식의 마지막에 무엇이겠습니까? 저렇게 훌륭한 한국 시설들을 저렇게 보관을 하면 또 보존을 하면 북한 사람들이 저걸 보고 야, 한국 건물들은 참 좋네 하고 북한 건물들하고 비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저렇게 폭발을 시키는 거죠. 어찌되었든 북계 김정은에게는 쌀과 비료, 남북 대화가 아니라 벙커버스터, 몽둥이가 약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캠페인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을 멸망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자유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시는 것처럼 북한 하면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북한 인민들의 북한은 반드시 해방시켜야 하는 우리들의 동포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북한은 그 김정은과 김여정, 백두혈통 뱀대가리만 딱 제거하면 통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미국 국빈 방문 중에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 성경책을 소지했다라고 처용하며 또한 한국 영화, 드라마를 봤다고 처용하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는 또 하나의 핵 펀치를 날렸죠. 자, 이제 김정은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북한의 생체 실험의 실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북한 생체 실험과 관련된 고위 간부 가족이 탈북에 성공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들과 북한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북한의 생체 실험 어제 오늘의 일 아닙니다. 자, 이번 소식에서도 우리가 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왜 멸망시켜야 하는지, 저 지옥과 같은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가 무소불위 군 보위국에 붙잡혀간 83호 병원장 싸늘한 죽음돼. 북한 생체 실험 83호 병원장의 죽음이라는 르포 형식의 기사에서 북한의 이 38호 관리소, 38호 병원이 어떤 곳인가라고, 어떤 곳인지에 대한 소식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38호 병원이라기도 하고 38호 관리소라고도 하는 북한 생체 실험의 본산. 자, 저의 WTR 내부 소식이 김정은의 생체 실험 충격 진실 전 세계에 알릴 것. 북한 생체 실험 관리소 수용소 고위 간부 가족 탈북의 성공. 핵심 자료 뭉토기 수년간 준비. 이제 김정은 큰일 나게 생겼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 인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라는 사람들이 태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제 뮤지컬 요독 스토리와 평양 마리아 여러 작품들을 만들면서 북한의 이 충격적인 생체 실험의 현주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 이제 만천각이라고 있죠. 만천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만수무강 연구소가 이제 만천각 아니겠습니까? 이 만천각은 김일성과 김정은의 건강을 천년 만년 청춘으로 만든다라는 거 목표가 아니었습니까? 그전에도 김일성 시대에, 김정일 시대에 그들의 건강을 위해, 만수무강을 위해 이 생체 실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그거는 차지하더라도 김정은 시대에 터져나온 이 충격적인 생체 실험의 실체를 하나하나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항시적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군 보위국, 보위사령부, 북한 내에서 무소불위의 존재로 여겨집니다.
산하에 별도 영창관리대와 감호소를 두고 있으며 기본적인 검열뿐만 아니라 문제 간부들 색출에 즉결 처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검은 천에 들들 말려 마대로 덮인 시신 한 구가 군 보위국 영창 밖으로 나왔습니다. 싸늘한 죽음으로 감옥에서 나온 이는 83호 제1병원, 현재의 104호 병원, 병원 원장 백씨, 당시 57세. 북한 83호 병원은 공민권이 박탈된 수감자 중 몸이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생체 실험을 진행하는 곳으로 일명 83호 관리소로도 불립니다. 실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이곳을 관리소로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유린 비판을 피하고자 병원으로 위장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집권 4년째가 되던 지난 2016년 10월 초 국가보위성 책임일꾼이 올린 최근 83호 1호 병원과 원장에 대한 반당적 행위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든 김정은은 이 서류를 군 보위국장에게 넘겨주면서 군 보위국에 해당 사건 처리를 맡겼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가 핵무력 강화 사업으로 불철주야하고 있어 이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외부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문제라 김정은으로서는 북한 국가보위성이나 인민보안성보다 군 보위국에 맡기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으며 병원장 백씨의 죄명은 병원에 들어온 환자 관리를 잘못해 1년간 15명의 도주자가 발생하고 그 도주자 가운데 3명이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3인인 그러니까 일반인인 친척들에게 병원 내부 비밀을 들먹여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무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백씨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병원장의 책임 문제를 지적하는 보위기관의 장군님, 김정일 때부터 병원에 있던 나만큼 이런 특수 비밀기관에 오래 있는 사람이 또 있느냐. 이런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 그 정도 일은 좀 눈 감아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병원장 자리를 벼슬처럼 여기고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군 보위국은 백씨에게 위험분자 딱지를 붙이고 이튿날 밤 바로 그를 체포해 군 보위국 영창관리대에 가두었습니다. 이후 백씨에 대한 모진 고문이 시작됐으며 첫 1년간은 밤에 잠 안 재우기, 하루 10시간씩 본인의 경력 등을 수백 번 적어내기, 하루 2시간씩 철창에 허리 꺾어 서 있기 등의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군 보위국 영창관리대 보위원들은 이런 혹독한 고문을 참아내는 백씨에게 일반 사람들은 이 정도면 벌써 머리가 돌거나 죽는데 생체 실험을 하면서 좋은 것은 다 챙겨 먹었나 보다라면서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이후 1년간은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기 위해 호스를 코에 넣고 하루 1시간씩 이상한 약물을 섞고 물고문을 가했습니다. 수십 번 까무러치고 정신을 잃기도 한 백씨는 사는 게 더 고통이라며 보위원들에게 죽여달라라고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 보위국 간부가 영창관리대에 시찰을 나왔는데 이 간부는 독방에 수용된 백씨 앞에 서더니 내일이면 다 결정이 날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백씨는 눈이 가려진 검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으며 도착한 곳은
실내 사형장. 군 보위국은 유리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에 백씨를 넣어두고 처형되는 사형수들의 모습을 1시간 동안 지켜보게 한 뒤 다시 그를 원래의 감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군 보위국은 백씨에게 그동안 일하던 곳에 대한 기억을 상기해 진실만을 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기억해서 쓰고 밖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닌가라는 말을 툭 내뱉었다라고 합니다. 그제야 백씨는 이들이 원하는 진실이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작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결국 백씨는 83호 병원은 정신병을 치료하는 일반 신경과 계통의 병원이라는 진술서를 쓰고 10손가락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고 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일말의 희망을 품고 거짓된 내용을 진실이라 진술했지만 결국 그는 군 보위국에 의해 독살됐습니다. 구금된 지 꼭 2년만. 선대 수령의 지시에 따라 비밀 생체 실험을 진행한 책임자의 비참한 최후는 어떤 충성심이 있는 간부도 예외가 될 순 없다는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의 쓴맛을 남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데일리 NK의 그 대표님한테 이 사실을 전달해 받고, 또 당시에 그 백씨와 관련된 그 인민군 군의국에서 생체 실험과 관련된 그 약을 만들던 분이 이제 탈북을 했었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증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20년, 21년 넘어오면서 좀 많이 이게 북한의 생체 실험 실체가 맞느냐라고 많은 의문들은 있었죠. 또 그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과 데일리 NK는 우리는 북한에서부터 생체 실험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팩트가 정확한 팩트임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뭉갰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자,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데일리 NK의 소식도 소식이지만 핵심은 현재 이 사람이 탈북에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한 그 과정도 정말 아이러니틱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성공을 하는 과정에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소식. 자, 이제 김정은 큰일 나게 생겼죠. 이분이 이제 독을 단단히 품었습니다. 자, 북한 83호 병원은 공민권이 박탈된 수감자 중 몸이 아픈 환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생체 실험을 진행하는 곳으로 일명 83호 관리소, 수용소로 불립니다. 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나 공개 처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경책을 소지하고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당하고 당사자 동의 없는 생체 실험까지 자행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지난 3월 30일 7년 만에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속에 베이징,
하교 R 소식통은 얼마 전 북조선 생체 실험으로 악명이 높은 83호 관리소 수용소 고위 간부 가족이 탈북에 성공했으며 83호 병원 고위 간부는 수년간, 구체적으로 이제 수년간 탈북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을 탈북시키기 위해 중국 공산당 간부들도 뇌물을 먹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년간 차분히 탈북을 준비한 83호 관리소 간부는 북한 국가보위성 상자급. 여기서 상자급이면 우리 이제 중령과 대령 중간이죠. 상자급에 해당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전 이미 자녀들까지 중국으로 유학을 내보내는 등 탈북 준비에 공을 들였다라며 소식통은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풀자 북한에 있는 아내를 탈북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여러 상징성이 있죠. 자, 이 데일리 NK도 북한의 생체 실험의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WTR 소식통도 전하고 있는 핵심 부분은 바로 무엇이다? 이분이 지금 한국에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김정은의 생체 실험 이 83 병원에 관리소에 있었던 이분이 얼마나 상좌급이면 굉장히 고위 간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 WTR 소식은 계속해서 북한 83호 병원 일명 이 83호 관리소 수용소는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김정일, 김정은 시대로 이어지는 악명 높은 생체 실험의 실체, 향후 폭로가 될 예정이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는 엄청난 초대형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국가보위성 R 소식통은 평양 거주에 따르면 이미 탈북에 성공한 생체 실험 83 관리소 고위 간부 가족은 북한 보위성 웬만한 간부들은 전부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올해 4월 초 보위성 고위 간부들을 불러 간부들의 정강이를 까며 때리며 야, 이 새끼들아 83호 병원 자료 세상에 퍼지면 내 새끼들 전부 교수형에 초할 거야. 두고 보라. 내가 빈소리 하는지 라는 투에 협박을 했으며 탈출에 성공한 고위 간부가 생체 실험과 관련된 핵심 자료들을 한 뭉태기 엄청 많이 들고 뛰었다. 국가보위성에 이미 소식이 다 퍼질 대로 퍼졌다는 이야기죠. 현재 탈북에 성공한 83호 관리소 고위 간부 가족은 한국에 입국했다는 정보는 없지만 이미 중국에서 2달 전에 제3국으로 빠져나간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로 입국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베이징의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탈북에 성공한 북조선 생체실험 83호 관리소 수용소 고위 간부는 그전부터 몇 차례 김정은의 생체실험 충격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라고 강조했다면서 김정은 정권 터질 게 터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분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찌됐든 저의 이 소식통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국의 고위 소식통에 발로 받은 겁니다. 주로 이 사람이 했던 일은 이 중국을 드나들면서 생체 실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국 유전자라든지 약이라든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달을 했던 간부였고, 또 이 간부는 중국말도 아주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전부터 김정은의 생체 실험과 관련된 이 자료를 전 세계에 터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딱 하고
준비를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하고 이제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딱 푸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딱 튄 거지. 어쨌든 무사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가셔서 김정은의 충격적인 북한 생체 실험의 그 충격적인 실체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북한 인민들의 북한과 또한 북괴 김정은과 김여정의 북한을 분리해서 봐야 하지요. 북한 인민들의 북한은 우리가 반드시 자유북진 통일로 구원을 해야 하는 우리들의 동포들이죠. 그런데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북한은 독재의 꼭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과 김여정의 뱀대가리만 딱 따면 사실상 통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계속 수위를 올리고 있는 훈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과 김여정 등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훈련의 수위를 계속 올리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외신들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 폭군은 김여정. 김여정에 대한 대해부, 영어 서적이 나왔는데 외신들이 속속히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폭군 김여정. 미국의 뉴욕 포스트도 주목한 김여정 대해부. 지금 영어권 서점에서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신간에는 북한 김여정의 얼굴이 선명하다. 신간 더 시스터 얘기입니다. 외교 안보 엘리트의 산실. 미국 더프츠대 플래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가 쓴 영어 원서로 제목이 말해주듯이 김여정을 대해부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은 이른바 백두혈통으로 북한 권력 지도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급의 권력을 누려오고 있지요. 그런 김여정에게만 집중을 해서 300쪽이 넘는 글을 글로벌 독자들을 위해 펴낸 이성윤 교수. 이성윤 교수가 가장 편안하게 구사하는 언어인 영어로 쓴 이 책은 지난달 출간 후 미국의 뉴욕 타임즈부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까지 외신들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대표단의 얼굴이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 역시 이 책을 보고 김여정에 대해 이 책을 통해 많이 배웠다라고 호평까지 할 정도입니다. 자, 그는 김여정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흥미롭다. 이에 대해 그는 김여정은 북한이라는 남성 중심의 폭력적인 정치 지형에서 권력을 잡은 첫 여성입니다. 젊고 스마트하며 가혹한 이 김여정은 전 세계적으로도 핵을 통해 권력을 쥔 첫 여성 폭군입니다. 그는 여성이면서 젊다는 특징 때문에 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김여정이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비난할 때도 사람들은 젊고 날씬하며 아름다운 여성이 하는 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에 내재된 젠더 차별적 성향이 김여정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여정에게 관심을 가진 계기는 무엇입니까? 에 대해 이 교수는 2018년 겨울 올림픽 개막식 당시 그가 방한하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김여정은 전 근대적 절대군주 체제의 범죄자 폭군이었던 이미지에서 탈피해
평양에서 온 매력적인 공주로 변신하는 데 성공을 했죠. 김여정이 갖고 있는 이 상반된 이미지는 현대 정치 인물들 중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언젠가 김여정은 또 한국과 미국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친오빠보다 그가 더 부드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순진무구한 오판입니다. 김여정은 그가 속한 절대 왕정의 외교 수단 중 가장 강력한 병기입니다. 김여정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책을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에 이 교수는 농담이지만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요? 내가 자신을 가장 위험하고도 야심찬 인물로 묘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김여정과 리설주의 관계도 끊임없이 화두 아닙니까? 백두혈통과 혼인관계라는 점에서 이설주 역시 막강한 파워. 그 점이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그는 백두혈통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는 뚜렷합니다. 2019년 김정은과 김여정이 백두혈통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나타났을 때 백마에는 북한이라는 디스토피아의 상징인 별 5개가 뚜렷이 박혀 있었지만 이설주 말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이설주가 김여정에 대해 질투를 느낄 수는 있겠으나 그들은 리그 그 자체입니다. 독재 집단이란 이야기죠. 자, 김여정이 오빠를 밀어내고 최고 권좌에 앉을 수도 있다는 소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추측일 뿐이긴 하지만 불합리한 억측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왕정에서 암투와 살인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북한의 역사 또한 친인척 암살을 포함한 살인들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답변이죠. 김정은 정권, 김여정은 한마디로 살인자들의 집단이다라고 일가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 교수는 김정은의 딸이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다. 김주애는 결혼을 해도 본인의 성스러운 성인 김을 포기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백두혈통이라는 점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대북 정책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교수는 2018년에 특히 그랬지만 위협적인 이웃 북한과 잘 지내보고자 하는 한국의 특정 세력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이나 핵 및 미사일 도발 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엔 북한의 지도자들을 믿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를 서울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은 한국에 반복적으로 최면을 걸어왔습니다. 속지 말란 이야기죠. 김여정 저 따위들한테. 자, 미국 외교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점점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자 이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국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북한이 우선순위에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북한에 유리할 따름입니다. 북한은 결국 평화협정을 요구할 것이며 그 협상의 전면에 내세우는 인물은 김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북한 관련 또 다른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 프로젝트는 평양 플레이북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북한 지도자들이 역사적으로 덩샤오핑, 마오쩌둥, 또 니키타 후르쇼프, 도널드 트럼프 등 다른 지도자들과의
어떤 개인적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평양을 보다 구체적인 주제로, 평양을 보다 구체적인 적극적인 주체로 그리면서 평양이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직접 외신에 들어가 봤더니 뭐 AFP 통신이라든지 여기에 이코노미스트지라든지 또 영국의 데일리 메일 온라인에서는 이 책에서 이 책에서 김여정의 좀 추잡스러운 사진들, 또 김여정과 리설주의 관계, 또 김여정과 김주혜의 관계, 이 백두혈통이라는 김여정이 어떤 컴플렉스, 또 이 제3자죠. 그러니까 뭐 탈북민들일 수도 있고 익명의 소식통일 수도 있고, 김여정이는 마약을 하는 게 분명하다. 김여정이는 마약에 쩔었던 사진도 해놓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책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마디로 김여정이가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되고 난 이후에 윤 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를 대하는 그 강도가 상당히 올라갔지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언급을 하며 대만 중국 공산당 힘의 지배와 힘의 변경 완곡하게 반대한다. 대만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 바로 북괴 김정은의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러시아의 군사적 이 전쟁, 더 이상 인명피해를 확산시킬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이 전투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그 와중에도 북한의 김정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작심 발언을 계속 쏟아냈죠. 그만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의 북괴 김정은의 핵은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가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만군도 들어올 수 있다. 인도 태평양 전선을 확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딱 빼든 것이지요. 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거래를 한 러시아 최천곤에 대북 제재를 가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제재에 오른 러시아 국적 최천곤 씨는 블라디보스톡 한인사회에서 신사로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좋은 평판을 유지했으나 정작 뒤로는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불법 대북 사업을 하며 돈을 벌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북 거래를 한 최천곤을 한마디로 대북 제재에 오른 이 소식이 터져 나온 이후에 블라디보스톡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있는 여러 매체들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거래하는 최천곤 씨, 러시아 국적의 최천곤 씨에 대한 작심 제재를 가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러시아는 러시아 국적을 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자,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월 28일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 씨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하자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한인사회는 지금 대충격에 빠졌습니다. 최천곤 씨가 블라디보스톡에서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가깝게 교류하는 등
한인 사회에서는 젠틀맨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북한 김정은 정권과 돈고래를 하고 있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대북 단독 제재로 알렸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 한인 사회에서는 지금 충격이다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활동 중인 한 한인 선교사는 최천권 씨가 블라디보스토크 한인교회 제1교회에서 아주 좋은 사람으로 알려졌었다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베풀고 신사처럼 행동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발표로 제1교회 교인들이 매우 충격적으로 당황해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현지 소식통은 그분 최천건 씨 그분 제1교회 오래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나왔습니다. 웬만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제1교회 교인들은 그분 다 알고 있습니다. 영사관은 물론 한인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최 씨 인품도 훌륭했고요. 아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경 블라디보스토크 제1교회 목사는 이 최천권 씨가 제1교회 교인인 건 맞지만 최 씨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윤석열 정부의 독자 제재 부과 발표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기타 다른 러시아 지역 한인 무역인들은 SNS를 통해 최 씨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최 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며 최 씨가 사할린 쪽에 경제 활동을 하다가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온 지 13년 정도 됐다라며 사할린에서 석탄 관련 일을 하다가 돈벌이가 안 되니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당시에도 이 최천건 씨가 대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시간 거리에 나후카 항을 오가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한국에서 러시아로 밀가루, 라면 등 식료품을 들여오고 러시아 식료품을 직원들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배가 넘어오면 러시아 배를 통해 한국 제품들을 통째로 넘겨주고 있었던 모양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최 씨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엡실론을 설립해 활동해 왔다라고 윤석열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나후카는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하기 전인 2016년까지 북한의 러시아 극동 총영사관이 있었던 곳으로 북한 사업과 노동자들이 아직까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 이후에도 나후카 항에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으로 둔갑하여 수출되기도 했고 북한과 러시아 간 밀수는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러시아는 쉽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라며 영주권 5년을 받고 시민권을 받게 되는데 최천건 씨는 어떻게 3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해 뭔가 수상한 것들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지 소식통은 70대 중반인 한인 여성분이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어서 최 씨 이분과 위장 결혼을 했다고 들었다라며 그렇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 국적을 획득한 이후에 대대적으로 북한과의
대북 사업을 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최천건 씨는 러시아에서 엡실런을 설립해 북한과의 불법 무역 활동을 해온 것뿐만 아니라 2019년 1월에도 몽골을 방문해 한내울란 이란 위장회사를 설립하고 콩기름, 밀가루 등의 대북 중개 무역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유엔 안보리 패널의 2021년 보고서에도 대북 제재 위반 행위가 보고가 됐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한내울란의 대북 교역액이 100억 원, 즉 미화 764만 달러 이상이며 최천건이 이 중 일부를 수수료로 획득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과 대북 거래를 하는 최천건에게 왜 단독 대북 제재를 했겠나라며 이 소식은 지금 러시아 한인사회와 다른 러시아 지역 뉴스들도 계속해서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자들을 색출해내겠다. 또 이 제재를 통해 유엔의 분명한 위반이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그 의지가 드러났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